중국에서는 2022년부터 소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벌을 받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어린 소년, 소녀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를 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연령에 따른 범죄 처분을 보면은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지만은 형사처분은 하지 못하며, 범죄소년은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으로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살인을 저질러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이 전부이며 심지어 전과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 기준을 1살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중1 학생을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보낼 수 있게 되면은 과연 악용 범죄 예방 효과에 있을지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찬성층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보다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피해자를 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 없이 용서를 해주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정의관념에도 맞지 않고 지능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은 2007년도 일본은 소년원 송치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되었고,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이상에게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중국에서는 2022년부터 소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 가족교육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논쟁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 과연 그 답은 어떤 것일까요?